역대 선거에서 나타났던 지역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를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줬습니다. 동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지역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총선의 표심은 동서가 정확히 갈립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선거 때마다 항상 그 당을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너무나 손쉬운 지역 동원 전략을 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유권자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야 됩니다. 그래 책임정치가 노는 거고 국민을 무수할 자입니다. 유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치 집단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가? 일로 올라가. 아, 여기로 올라가자. 가볼까? 저기로? 나는 가면 되겠네. 여기 처음 와보잖아. 아, 한 번도 안 왔나? 오빠랑 같이 온 적 없어. 이쪽에. 여기 앉는 거야? 지금은 제가 우세죠. 그렇죠. 예, 아예 이제 꼴찌니까. 아, 꼴찌가 아니라니까. 아, 왜? 9위라. 아, 그동 오케이. 9위나 꼴찌나 뭐. 원래는 기아보다 기아 좋은데. 일단 기본이 튼튼하잖아. 근데 이 팬덤이랑 얼마나 봐. 이 기아 열정적인 이 팬이 있으니 일등한. 팬덤이 작은데도. 이 정도는 아니야. 팬덤이 작은데도. 이 정도는 아니야. 아니 작은데도 잘하잖아. 비 때문에 경기는 취소됐지만 모처럼 광주를 찾은 상훈 씨 싱글벙글합니다. 선수들도 힘들고 이제 집에 가야지. 제가 오늘 기분이 좋네요. 맨 그 창원구장 가가지고 기죽어 살다가. 저희 아들이 태몽이 호랑이에요.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야구 볼 때와는 달리 아기 볼 땐 호흡이 척척 맞는 이 부부. 경남 진주 여자와 전남 목포 남자가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다 만났습니다. 잘한다, 주함이. 해천에 관했습니다. 그 400명 중에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다 싶었죠.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당연히 사투리를 안 쓰고 제 귀에는 너무 표준어여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술을 먹으면 이제 편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옷에 뭐가 묻었나? 근데 웜해라고 했어요. 웜해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완마 이렇게. 아, 완마인가 웜해인가 뭘 그렇게 완마 했어. 이렇게. 아, 완마. 맞아. 완마 이렇게 했어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경상도 친구인가 보다. 뭐 고마워 막 이러고. 저는 사투리를 아예 못 고쳤었어요 그때. 매력은 뭐였을까요? 경상도에서만 자랐으니까 항상 친구들이 뭐 남자든 특히 남자친구들은 보통 전유진 아니면 유진아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 항상 유진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떨렸어요. 여자분들은 조금 독립심이 강하고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도 여자는 처음 만나봐서
좀 그런 다른 점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5년을 사귀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 상견례는 어땠을까요? 엄마가 근데 예전에야 그렇지 지금은 전라도 경상도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견례를 목포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이 있었는데 저랑 와이프가 서로 통역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 오 아까 그거 무슨 말이었냐 이렇게 연락이 오고 제가 설명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결혼 2년 차. 이젠 배우자 부모도 내 부모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저는 그런 표현이 처음이었어요.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면은 너무 맛있다면 뭐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경상도 어떻게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뒤에서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요. 이 부부처럼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자는 행사는 끊임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물을 섞어서 나눠 먹는 영호남 합수제가 펼쳐졌습니다. 왼쪽은 지리산 샘터에서 날라온 샘물이고 오른쪽은 대구 팔공산에서 길러온 샘물. 경상도 샘물과 전라도의 샘물이 한 군데 섞였습니다. 영남의 낙동강과 호남의 영산강에서 영호남 상생의 물을 담아왔습니다.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 하나, 둘, 셋!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을 앞두고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6%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호남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영남에선 인용해야 한다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도 호남은 적법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영남에선 불법 조치였다는 응답이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무엇보다 또다시 뚜렷이 나타난 지역 탈거주의에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이번에도 영호남의 대결 구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남의 대립 구도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1963년) 5대 대선. 박정희 후보는 윤보선 후보 측으로부터 여순 사건과 관련됐다며 사상 공격을 받자 신문 광고까지 내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 모두의 지지를 얻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4년 뒤 재대결에선 동서구도가 나타나지만 박 후보는 호남에서 윤 후보와 비슷한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선명한 동서구도는 1971년부터 나타납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전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는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서울, 경기와 호남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영남을 중심으로 승리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영호남에서 두 후보는 각각 확연한 우세를 보입니다.
당시 신문은 지역 감정을 부추긴 양측 발언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격한 표현을 사용해 강하게 비난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 딱히 없었다는 거죠. 뭐 정책이나 혹은 뭐 정당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들에 대한 민주주의 경험이 그 짧은 상황에서 출신 지역이 투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극대화된 상황에서 두 후보가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한 것이죠. 이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전두환이 집권하며 유명무실해졌던 직선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부활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는 실패했고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 모두 출마를 결심합니다. 김영삼 후보가 호남을 방문하고 반대로 김대중 후보가 영남을 방문할 때 일부 시민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영남과 호남은 다시 표가 갈렸고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김영삼, 김종필이 이끌던 두 당과 합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합니다. 보수인 여당과 이제 약간 민주화를 추구하고 민주화를 지지했던 야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3당 합당이 되면서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구조로 보면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이 평화민주당 세력을 이제 배제하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본다면 반호남 미남이 되어버린 거죠. 그 뒤로 일부 이합 집산이 계속됐지만 민주자유당은 현재 국민의힘으로, 평화민주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계열의 정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1, 2당을 차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의석수에 있어서 획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에 기반한 지역 지지 기반, 그다음에 인적 구성에 있어서 특정 지역 출신의 기반을 띈 그 지역 정당 체제로서의 양당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 두 계열 정당에 대한 영호남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1992년 이후 치러진 16번의 총선과 대선의 득표율을 분석해봤습니다.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투표가 2004년 선거부터 시작된 탓에 지역구 투표를 기준으로 집계했고 상대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는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영남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총선 평균 53.2%, 대선 평균 61.2%로 절반 이상 득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일당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득표율은 평균 20%대, 10%대였던 득표율은 2002년 대선 때 뛰어오릅니다. 부산에서 3번이나 낙마하며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노 전 대통령에게 마음을 연 것입니다. 중앙정치가 충청도냐 강원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하고 붙어가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 끝내자. 이것 끝내는 것을 우리 부산에서 먼저 한번 시작하자. 부산에서 지역감정을 깨뜨려서 전국적으로 지역구도를 깨뜨리고.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2012년부터 30%대로 올라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16번의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부산, 울산, 경남에 비해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런 후보들을 지지했던 경험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분들 계속 민정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경상도 출신이 나온다면. 이 경남이라는 것이 산업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공단이 있는 거죠. 노동자 세력이 강화된 즉 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는 거죠. 정치인하고 유권자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 이 썸 타는 관계라고 할 때는 계속 지속해 나가는 상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TK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 정당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철수하고, 반면에 PK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던 거예요. 호남에선 민주당 계열 정당이 총선 평균 61.9%, 대선 평균 84.8%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16번 가운데 한 번 일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득표율 38%에 그쳐 새로 등장한 국민의당에 패배한 겁니다.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경쟁적 대안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거예요. 민주당이 나쁜 짓을 하면 무소속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국민의당이 나온 거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일당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득표율도 평균 약 7에서 11%로 민주당 계열 정당과 격차가 큽니다. 전남대학교 인근에 골목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골목 하나가 다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그 일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 골목에 최소한 한 분 이상 있겠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상처, 트라우마의 전승 효과는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그 5.18 광주 얘기를 이분들의 입장에서 상처가 되는 얘기를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단 말이에요. 호남 유권자들한테 이 역사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공천을 받고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너무나 낮고, 더더군다나 득표율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좋은 인자들이 출마를 안 하는 거죠. 득표율이 올라가지만 굉장히 적게. 견고한 영호남의 표심, 다른 지역 출신이 봤을 땐 의아하기도 합니다. 선택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결과가 어떤 정당을 찍는다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항상 그 당을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 감정이 있으면 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그게 좀 방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도 이런 장벽을 깨기 위한 정치인들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전 의원,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로 고향인 전북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지역장벽 깨기 위해서 꼭 도지사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지. 너 안 될 거를 거기 가서 왜 두드리냐. 명함 주면 막 모래내 시장에서 있는데 명함 주면 한나라당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 2016년 3수 끝에 마침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사 년 동안 제가 이 셀카 찍은 게 한 4만 명 됩니다. 셀카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따고, 전화번호 소통이 되니까 그게 이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니까, 거기 32년 만에
보수의 깃발을 거기다 꽂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도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지만 대구로 내려가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로 시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한 김부겸 전 총리도 연거푸 낙선했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으니까 저 스스로 바로 그런 기득권에 또 안주하는 모습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뭐 다들 좀 의아해하죠. 이 친구 여기 왜 왔어?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왜 민주당을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운천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3주 끝에 같은 해인 2016년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전부 미꾸라지들이 노는데 메기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 미꾸라지들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분들에게 한 인간적인 어떤 호소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어요. 정치 이전에. 영호남에서 열세였던 두 당이 서로 당선자를 내자 지역 구도가 깨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음 도전에서는 고배를 마십니다. 물론 이제 예산 문제랄지 또는 전북에 필요한 법이랄지 이런 걸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하여튼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중앙 정치가 양극화가 강화하면 강화될수록 호남은 민주당이거든요. 중앙 무대의 정치 태풍이 싹 쓸어가 버린 그런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한 우선 강한 거부감이 있었고 이번에는 자신들이 한석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 강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의 계기는 됐지만 그것이 이어져서 한국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호남 대립과 관련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사기획 창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영호남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극심한 지역 갈등을 직접 경험한 고령층일수록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과 인천, 경기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영호남 지역은 공교롭게 모두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주요한 경쟁 구도가 이 영호남이 좌우를 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움직여 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영호남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는 정치인의 선거운동 탓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식과 역사적 배경이 꼽혔습니다. 비슷한 조사를 보면 1988년만 해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003년과 2016년엔 지역 주민의 의식과 정치인의 선거운동 때문이란 대답이 근소하게 1, 2위를 차지했는데 이젠 확연히 정치권의 책임이란 답이 많아진 것입니다. 정책적인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손쉽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기대어서 지역을 동원하고 있는 것. 이 지역의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전남 구례군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도착하는 경남 하동군의 화개장터.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이곳에 경남 진주와 전남 순천에 사는 20대부터 40대 남녀 4명을 불러 모아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살아있구나. 거기서 막 급파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정 선생님들을 화개장터는 와보셨어요? 화개장터는 와보진 않았고. 노래는 아세요 혹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보지. 요즘 밈이던데요. 요즘 그 인터넷 방송에서 엄청 잘 부르는 그 20대 초반 청년이 있는데 인기 급상승해서 알게 됐어요. 남성 2명은 한 청년단체 지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순천 청년회의소하고 진주 청년회의소가 교류 40주년이거든요. 또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 청년들이 지도 역량하고 같이 노력하는 뭐 청년 사관학교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호남 지역 갈등을 실제로 체감하는지 물었습니다. 경남권에 있으면은 전라도 친구를 볼 기회가 솔직히 많이 또 없고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지금 현재는 또 진주에 살고 있으니까 거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사건들이 이런 호남 지역에 발생을 하면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호남은 뭐 그럴 줄 알았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경험 아닌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게 되면 전라도는 뭐 다른 세상 같다. 전라도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다라는 사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서 좀 저희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놀랬던. 시사기획 창 여론조사 결과 출신 지역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면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는 대답은 호남 출신만 절반을 넘었습니다. 출신지 때문에 피해 경험이 있다는 답도 유독 호남 출신이 높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놀러 갔었는데 그때는 번호판이 이제 전남 이렇게 돼 있었고 뒤에 차가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저 전라도에서 와서 얘가 어딘지 알고 왔냐고 막 이런 식으로 20살 정도 돼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울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술 취하신 어르신 분들이 시내에서 전라도 깽깽이들이 왔네요 이런 얘기들을. 지역 갈등의 원인으론 시사기획 창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꼽았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제 사이가 안 좋게 이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좀 몰고 간 측면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되게 영호남이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정치적인 타겟으로 이용해가지고 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집으로 우편물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읽다 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 무엇 때문에 싸운지 무엇 저렇게 이렇게 쾅쾅대며 싸우는지 또 일단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육아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럼 그때 기를 기울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이 커나가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 때마다 기성세대의 권유를 뿌리치기 힘든 환경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전화 와서 이번에는 누구를 뽑아야 된다. 이게 또 누구 지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시기가 오면은 할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번엔 몇 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정당 일체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 집단 내에서 전승되는 게 크더라라고 하는 발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살게 되면은 비슷한 정보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가족 안에 있게 되면은 비슷한 어떤 정보나 정서적인 조건을 반복적으로 밥 먹으면서도 듣고 뭐 하면서도 듣고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정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일수록 되게 그 전승 효과가 많습니다. 영호남 2040 세대의 표심은 기성세대와 얼마나 다를지 분석해봤습니다. 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연령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직후 실시되고 표본수가 많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로 표심을 가늠해봤습니다. 영남의 경우 2040 세대는 2012년 대선에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총선 때 역전이 돼 이듬해 차이가 벌어지더니 2020년엔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년 뒤 대선 때 다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가 지난해 총선에선 박빙을 보였습니다. 지역 정서의 영향을 받지만 민감하게 여기는 불공정이나 미흡한 소통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 표심이 반영된다는 분석입니다. 전승 효과도 수직적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또래 집단하고의 수평적 효과도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수직적인 효과가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선거 구도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는 이 또래 집단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선거도 있고. 지금 청년들은 지역보다는 그 정당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이제 바뀌고 있지 않나.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성 정책을 좀 더 강화하자고 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한다든지, 반대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든지 그런 이제 성향 차이가 이제 있다고 들었거든요. 호남의 경우엔 2040 세대라고 해도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많아 역전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그 호남에 대한 편견,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불쾌한 경험들을 실제로 경험했다. 부모와 그 이전 세대 또는 주변의 사회화와 동조에다가 그런 편견과 차별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다만 2022년 대선부터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득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대선 때는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굴 뽑을 거야 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물어보면 나는 그 사람은 안 뽑을 거야. 그러니까 당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면 좋고. 시사기획 창 여론조사 결과 영호남 지역 갈등보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물론 영호남 출신 사이에서도 더 많았습니다. 최근 30여 년 사이 영호남 인구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 수도권은 점점 늘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영호남 2040 세대 역시 한 목소리로 지역 소멸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20대들이 서울을 올라가려고 부산 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엄청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올라가면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그 월급을 받아서 집세 반을 내면은 더 힘들어하면서 내려오는 친구들 있고. 일자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이 지방 소도시로 분배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조금은 구제가 될 것도 같은데 그들도 올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역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는 많아지고 당연히 인구는 뭐 지역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단가로 또 경쟁해야 되고 소비자는 없는데 판매자들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면 결국은 시장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방소멸과 저출산은 사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같이 가는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지방이 소멸되니까 수도권이 가밀화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또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건 영호남 지역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소멸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너무나 손쉬운 지역 동원 전략을 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유권자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일당 독점 취재를 해오다 보니까 이 지역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런 독점 구조를 깨려면 영호남 유권자들이 유연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A당을 뽑아 찍었더라도 다음번에 B정당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줘야 정치인이 경계심을 갖죠. 내가 잘 못하면 떨어질 거야. 혹은 우리 정당이 잘 못하면 이번에 표 못 받을 겁니다. 라는 생각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A당 찍어 왔지만 너희들 일 못해? 난 B당 갈 거야 라고 과감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덕스러움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 책임 정치가 노는 거고 국민을 무수할 줄 압니다. 국민 정치인들. 다만 유권자 탓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세인당에서 꾸준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치 집단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유권자가 이 경쟁의 구도를 다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유권자가 각성을 해가지고 정당을 변화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선후관계가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호남에서 당원이 작겠죠.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계열 정당은 TK의 당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을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당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재정적이거나 인적 지원을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그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상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방선거 제도를 개편해 열세인당이 인재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광역 단체장, 지방의회 모든 걸 전국이 동시에 치르다 보니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요. 그다음에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선거를 치르니까요. 그 지역별로 이게 뭐 시기를 좀 다르게 한다던가요. 인위적으로 뭐 한 3분의 1씩 나눠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또 지역에서 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사실은 뭐 지역별로 또 다양한 실험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내부에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 훈련을 받은 인재들도 지역 기반이 있는 인재들도 육성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의 분석한 9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계열 정당은 열세 지역에서 얻은 표에 비해 차지한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2등, 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게 해서 좀 다른 당에서 올 수 있게 하자.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뭐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뭐 이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됐을 때 현실성이 있겠죠. 중대선거구제가 사실 현역들한테 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비례대표 방식도 보완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는 각 정당이 전국 득표율에 따라 46석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늘리고 수도권, 영남, 호남 등 권역별로 인구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열세인 지역에서도 득표율에 따라 일정 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의석 비율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잖아요. 불비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당선을 소선거구제에서는 전혀 못 시키지만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이제 당선되는 의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사실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이제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국회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위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넘지 못하면 1, 2위만 다시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본다면 지역주의, 지역 균열에 기반한 투표 형태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모든 권력 자원이 배분이 되고 인사라든지 결선 투표라면 제3 후보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3의 후보, 제3의 정당의 대권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 제3 세력이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있고 그 지분을 통해서 특정 정권을 좀 더 탈지역주의화시킬 수 있거든요. 두 거대 정당이 영우남에서 꾸준히 고정표를 얻으며 힘겨루기만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 지역의 소멸, 이건 영호남만 소멸되는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도 그렇고요, 충청도도 그렇고요, 제주도도 그렇단 말이죠. 그 양당, 지역의 배타적인 지지를 받는 양당이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어젠다, 전국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3년, 5년의 지체가 향후에 20년, 30년을 결정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도 정당들이 이 정면으로 승부를 하고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은 일단 호남 몇 프로 먹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 국민의힘 정당은 PK, TK 얼마 먹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 국가적 아젠다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영우남의 라이벌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1980년대처럼)
선수단 버스가 불타는 격렬한 충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응원 댓글창에선 여전히 서로를 공격하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팀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끈 건 삼성 라이온즈의 연고지인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범호 감독이었습니다. 7년 전엔 주장으로, 지난해엔 감독으로 우승을 일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광주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팀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우리 청년들이 좀 고민을 해서 이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제도가 뭔가가 투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KBS